네네, 이거는 부상을 당했던 저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말씀일 것 같아요. 예. 달리기 실력이 늘기 위한 적절한 자극이 필요하면서도 동시에 부상을 예방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드시면 안 됩니다. 아, 먹으면 안 되는 게 또 네네. 있죠. 더 중요한 거는요, 바로 이겁니다. 자, 오늘은 우리 마피아의 전담 주치이시죠. 국립춘천병원 정신건강사업과장 런싸님. 반갑습니다. 국립춘천병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넘버 3 쓰시던데? 원장님, 부장님 다음에 딱 계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대단한 분을 알고 있었구나. 자, 지난주에 네. 라이브에 나오셨는데 네. 반응이 뜨거웠어요. 저같이 저질 체력인데 막 뛰고 싶어 하시는 열망을 가지신 분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 맞아요. 심지어 의사 선생님이야. 얼마나 저질 체력이었어요. 뭐 체육 시간에 쉴 수 있으면 벤치에 앉아서 그냥 쉬었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같이 등산 가자고 해도 다른 분들 올라가시다가 정상 찍고 내려올 때 자연스럽게 합류를 하고 최고로 많이 쪘을 때가 80kg 좀 넘었을 때였었고요. 지금은 62, 3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달리기 시작하고 풀코스 얼마 만에 뛰셨죠? 20개월 만에 뛰었습니다. 그 저질 체력이. 네, 믿겨지지가 않아요. 아직도 꿈 같아요. 네네. 어떻게 그 저질 체력이 어떻게 풀코스까지 뛸 수 있었는지 본인이 지켰던 10가지 10계명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잠깐 올레님. 예. 목이 마른데 아침부터 네. 땀이 줄줄 흐릅니다. 와, 진짜. 지금 6시 30분. 네. 그럴 땐 비타워터. 비타워터. 해피러너 올레. 나만의 네. 10계명. 네. 첫 번째는 인간은 장거리 달리기에 적합한 종입니다. 여러분이 장거리 러너로 태어났다는 믿음을 가진다. 이겁니다. 쫄지 마라. 네네. 저는 여전히 공을 차면요, 공이 발에 안 맞아요. 뭘 해도 스포츠 기술이 잘 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장거리 러닝은 스포츠랑 좀 달라요. 그러니까 어쨌건 인류가 장거리 러너로 특화된 종이라는 게 이미 다 과학적 사실이 있습니다. 오래 달리기에 최적화된 네. 몸을 타고났기 때문에 쫄지 마라. 일단 풀코스. 아주 중요한 거네요. 네네. 누구나 뛸 수 있는 겁니다. 야구 아무나 못해요. 누구나 류현진처럼 될 수 있다. 이거 사기죠. 개사기죠. 근데 물론 이제 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는 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풀코스는 채울 수 있습니다. 예, 빨리는 달리지 못해도.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달리기에 대한 오해를 버려라. 최고의 오해가 달리면 무릎 나간다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달리면 무릎 나가지 않아요. 그런 과학적 사실들이 많고, 오히려 노인 때도 젊은이들 이상의 그 무릎 건강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안 달리시는 분들이 다 달리면 뭐 잘못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만성질환에 걸려요. 네네. 무리해서 하시는 분들이 네네. 무릎이 다치죠. 네네. 뭐 그럴 수 있는데요. 어차피 무릎 연골이 나가기 전에 뭐 약간 가벼운 염자부터 먼저 오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네. 그렇죠. 네네. 그때 관리를 잘 하시면 네네. 큰 부상으로 이어지진 않는다. 그럼요. 힘들다 싶으면 천천히 가고, 무릎이 좀 아프다 싶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쉬시면 돼요. 네네. 세 번째. 달리기가 적합한 체격이 될 때까지 걷기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걷거나 뛰거나 적정 체중을 만드는 게 일단 중요하긴 합니다. 네네. 이건 되게 현실적이다. 저도 이렇게 그 뚱땡이 시절에 뛰어봤지만 심박수가 미친 듯이 오릅니다. 실제로 물리적 하중을 많이 받으면은 일단 무릎이 뭐 상할 수는 있죠. 그래서 일반 걷기 정도만 해도 충분히 체중을 잘 빠질 수 있고요. 체중이 많이 나가시거나 지금 내가 체력이 너무 약하다 하시는 네네. 분들은 걷기로 달릴 몸을 일단 만들어 놔라. 네네. 만들고 시작해라. 네네. 저는 그래서 저희 병원에 운동장 트랙이 있어요. 내내 이렇게 걷다가 어느 순간 몸이 가벼워지기 시작하니까 보통 한 5개월, 6개월 지났을 때부터 이제 한 면은 뛰고 세 면을 걷고 그리고 체력이 되면서 두 면은 뛰고 두 면은 걷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또 좀 늘렸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네. 자, 다음. 그다음 코칭을 받으시는 겁니다. 코칭. 네.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게 달리기 실력이 늘기 위한 적절한 자극이 필요하면서도
동시에 부상을 예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코칭을 받는 게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셀프로 하다가 막 다칩니다. 그래서 러닝 크루 같은데 소속이 돼서 코칭을 받으실 수 있으면 그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저는 안타깝게도 그런 기회가 없었어요. 예. 네. 근데 저는 대신에 어플을 이용했습니다. 저의 첫 이제 선생님은 나이키 런 클럽이 예. 담당을 해주셨어요. 나의 코치라는 어떤 기능이 네. 있었는데 뭐 그거 덕분에 이제 10km까지는 달성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런데이 같은 네. 어플도 있고요. 런데이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어. 네네. 또 가민이 있습니다. 가민. 제가 가민을 통해서 하프 마라톤까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거든요. 가민이 정말 유용한 도구일 네네. 수 있는데 그동안 제가 소개하지 않았던 이유는 딱 하나. 네. 가격. 가격. 네. 가격이 너무 비쌌어. 그런데 최근에 아주 합리적인 가격으로 네네. 새 모델이 나왔어요. 그래서 네네. 요거는 제가 오늘 10개명 다 듣고 나서 네네. 마지막으로 가민 얘기 잠깐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벌써 5번째네요. 네. 운동, 영양, 휴식 이 3박자를 잘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인스타그램 하시거나 이렇게 SNS 하시면 운동 인증은 쉬워요. 맞아요. 운동을 했다는 건 자랑하기 쉽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영양 휴식입니다. 이 영양 휴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장기간 러닝을 이어나가기가 힘듭니다. 뭐 구체적인 팁 하나만 어떻게 하셨나요? 네. 일단은 잠자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자기. 근성장이 일어나는 시기는 운동할 때가 아니라 다들 잠잘 때인 거 아시죠? 잠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복구가 됩니다. 근데 영양 쪽에서는요, 골고루 먹는 게 중요한데 일단은 뭐 고탄수화물 음식 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연료니까. 근데 네. 그게 더 중요한 거는요, 바로 이겁니다. 일단 하나 마시고. 더 중요한 돈 받으셨어요? 해피러너 올레. 정말 중요한 거는요, 저는 제 생각에 채소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 그 인대, 뭐 힘줄 같은 결합 조직들이 있죠. 그리고 뼈. 이제 이런 거에 구성 성분이 되는 부품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뭐 무기질, 뭐 마그네슘, 뭐 전해질 이런 것들이죠, 그렇죠? 그 달리기로 받은 어떤 스트레스를 저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효능도 같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저는 매일 저녁마다 토마토라든지 이파리 채소들 이렇게 열심히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들이 자연 단백질인데 뭐 계란, 뭐 두부, 특히 생선 엄청나게 좋죠. 네. 네, 그 다음은 견과류입니다. 견과류. 네, 견과류가 그 지방대사 활성이 엄청 좋습니다. 이게 건강한 지방산들이 많고요. 특히 저는 장거리 러닝을 할 때 지방대사가 받쳐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생선이라든지 견과류, 채소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주의하실 거, 이거는 드시면 안 됩니다. 먹으면 안 되는 게 또 네네. 있죠. 되도록 자제하셔야 될 것이 단당류입니다. 단당류. 예, 특히 단당류 중에서 과당이 들어간 음식들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음료수들, 음료수들. 빵류, 카스테라 뭐 이런 것들 어쨌거나 지방대사가 활성화가 잘 되지가 않죠. 휴식 그리고 영양. 네네. 너무 중요한 부분 말씀해 주셨고. 네네. 자, 다음 6번째. 러닝이 리추얼이 되도록 습관을 만드시는 거예요. 러닝 할 때마다 해야지 만약에 의지력을 다졌으면 금방 지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러닝을 그냥 때되면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저 자신이랑 뭐 러닝을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뭐 싸운 적이 없었거든요. 장시간 러닝 습관을 이어온 되게 중요했던 비결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초기에 꼭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진 게 아니라 네네. 그냥 틈나면 하자라고 네네. 해서 출퇴근주도 많이 했어요. 네네. 출근이나 퇴근을 네. 달려서 하는 거죠. 네, 습관 속에서 힘이 키워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 이거는 제가 부상을 통해서 처절하게 깨달은 건데요. 최장거리 경신 훈련은 2, 3주에 한 번씩 하는 게 좋다. 한 번 할 때 지난 최장거리의 10% 이상 더 추가하지 않는 걸로. 아니 내가 지금 10km도 힘든데 풀코스를 어떻게 뛴단 말이야 라고 생각들 하시지만 사실 대부분의 러너들은 풀코스 달리기 전에 이미 30 뭐 한 6km 정도까지 단계별로 꾸준히 다 달려본 다음에 풀코스를 뜁니다. 10km 뛴 다음에는 12km, 13km, 15km, 20km, 22km, 24km 이렇게 10% 이내에서 이렇게 단계별로 안정적으로 가는 게 중요하고 2, 3주 정도 충분히 쉬어준 뒤에 다음 장거리에 도전하라. 자, 풀코스까지 뛸 수 있었던 나만의 10개명 8번째. 네. 인터벌 훈련, 빌드업 훈련, LSD 훈련. 이 셋 중에 제일은 LSD 훈련이다. 거리랑 속도 중에서 부상을 더 많이 일으키는 것은 속도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장거리 훈련만 하셔도 풀코스 달성하는 데는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장거리를 달리면서 속도까지 내니까. 네네. 그래서 부상당하는 거죠. 네네. 마라톤을 피크닉처럼 하시면 됩니다. 마라닝만으로도 충분히 풀코스 가능하다. 네. 이제 거의 다 왔네요. 예, 예. 9번째. 부상 예방을 위해서 마사지와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준다. 아,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네네. 맞아요. 저는 그 마사지랑 스트레칭을 안 했던 적이 많았었어요. 네. 달리기만 하면 되지. 처음에 이제 폼런을 사고 해보니까 와 진짜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안 아픈 데가 엄청나게 뭉쳐 있었던 거죠. 맞아요. 정말 눈물 나게 아팠습니다. 맞아요. 지금은 많이 야들야들해졌죠. 사후 관리. 네. 사후 관리 너무 중요하다. 마지막이네요. 네, 10번째는 네네 이거는 부상을 당했던 저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말씀일 것 같아요. 예. 뭐냐면은 부상을 당하더라도 낙담하지 말자. 아. 저도 10km 때 부상을 당하고 한 달 동안 제대로 뛰지 못했던 적이 있었고요. 예. 30km 지점에서 부상을 당하고 나서는 거의 2달 동안 그랬었죠. 예전 거리를 회복하지 못했었거든요. 빨리빨리 낫지 않아서 굉장히 초조했었는데요. 근데 이게 인대 힘줄, 근육 같은 거는요, 결합 조직이라 하는데 결합 조직은 원체 회복이 느린 장기입니다. 급성 염증만 한 2주 정도 가고요. 예전에 어떤 강성을 회복하는 데까지도 한 2-5달 이상 걸립니다. 굉장히 회복이 느린데 그래도 회복은 됩니다. 2달 정도 됐는데도 예전에 회복세가 예전처럼 달리지 못한다 하면은 딱 달리기 습관 무너지기 좋을 때입니다. 네. 이거 나는 회복이 안 되는구나, 나는 여기까지인갑다 해서 이제 포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언젠가 회복을 하십니다. 그래서 낙담하지 말자. 포기하지 않으면 풀코스까지 완주 가능하다. 아, 이거 되게 용기가 네네. 또 위로가 될 것 같네요. 많은 분들에게. 네네. 아, 오늘 여기까지. 나도 저 10개명만 지키면 풀코스 뛸 수 있다는 네네. 말이야. 저같이 이렇게 운동과 전혀 인연이 없는 사람도 풀코스 뛰는 거는 가능하니까요. 여전히 족구는 힘들어요. 자, 제가 이 초보 러너분들께 가민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추천하는 이유 몇 가지 말씀드려볼게요. 네. 일단 GPS가 정확하다. 가민을 차기 이전에 네. 집에 와가지고 지도로 이렇게 재보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나의 10km다라고 생각했어요. 네네. 가민을 사고 딱 재보니까 네네. 8km밖에 안 되더라고. 그 어플리케이션이나 네네. 뭐 지도 앱 이런 걸로 또 뛸 수도 있어요. 네네. 요즘 많이 정확해져서. 네네. 그런데 어떨 때 좀 차이가 나냐면 다리 밑에 지나갈 때나 네네. 위에가 좀 고가로 뭐 막혀 있는 곳을 뛴다거나 네네. 이럴 경우에는 확실히 이 인식률이 네네. 떨어지더라고. 예. 그래서 저도 그런 한계를 느껴서 핸드폰 들고 뛰다가 스마트워치로 갈아타게 된 거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러너로서 나의 수준을 좀 가늠할 수가 있다. 마라닉처럼 그냥 즐기는 달리기만으로도 충분히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내가 어떤 속도로 달리고 있는지 네네. 내 수준을 가늠해 가면서 발전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엄청난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죠. 네네. 속도뿐만 아니라 심박수 영역들을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심박수가 되도록 낮게 유지가 되도록 뛰면은 펀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예. 저는 새벽에 딱 일어나자마자 이 심박수를 체크를 해요. 네네. 평소보다 높게 나온다 그러면 오늘은 좀 별로구나. 그래서 맞습니다. 좀 네. 적게 달리거나 잘 쉬어주고 네. 먹는 것도 좀 더 잘 신경 써서 먹고 네. 나의 그날 컨디션도 이 친구가 얘기를 해줘요. 그죠? 네네. 그래서 오늘 워크아웃 오늘은 요 정도만 달리셔라 라고 제안도 해주고 네네. 그러니까 트레이닝 부하를 알려주는 것 때문에 샀어요. 제가 10km 달리기를 하고 나서 부상을 당했을 때 이게 훈련량을 그 스케줄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신과 의사 입장에서 제가 체크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디 배터리랑 그다음에 수면 프로파일. 뭐 정서적으로 스트레스가 심할 때도 이제 확실히 높게 뜨고요. 예, 그런 면에서 이제 내가 휴식을 제대로 취했나를 과학적으로 알 수 있다. 그리고 가민 코치가 있습니다. 가민 코치 보시면은 5km 훈련, 10km 훈련, 하프 마라톤 훈련이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이제 하프 마라톤을 했었고요. 그런데 제가 이 가민을 그동안 소개하지 못했던 단 한 가지 이유. 네. 가격이 예. 245인가요? 네네, 이상입니다. 245만 해도 40만 원 정도 되죠. 네네. 예, 그리고 945 같은 경우는 75만 원. 네네. 뭐 이거 소개를 할 수가 있어야지. 이거 되게 사악하죠. 사악해. 분명히 도움이 된다 러너에게. 네네. 그런데 좀 사악하다. 네.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리뷰를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네. 가민 5 팀킬용이야. 23만 9천 원. 그 네네. 초보들한테 딱 필요한 아주 핵심 기능들이 딱 다 넣어서 네네. 보급형으로 만든 거죠. 23만 9천 원이면 이 정도면 충분히 합리적이고 사셔야 된다.
그 피트니스 밴드들 뭐 이런 거 핏빛 뭐 그렇죠. 삼성 기어 뭐 이런 어. 것들이 다 한 20만 원대 포진되어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요 정도면 합리적인 가격이죠. 네. 맞아요. 그리고 가민 중에서도 제일 가벼워. 이게 네. 37g. 그 착용한 느낌이 거의 들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리고 배터리 더 강하게 나왔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얘가 GPS를 키고 20시간. 웬만큼 뭐 한 1시간씩 뛰시는 분들은 일주일 네네. 이상 충전 안 해도 됩니다, 진짜로. 네네. 초보 러너에게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다만 그동안 너무 비싸서 아쉬웠던 게 많이 보완이 돼서 합리적인, 충분히 이 정도 가격이면 충분히 동기부여가 되고 러닝을 조금 더 즐겁게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